휘날리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안녕하세요, 잔희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체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브로커리지. 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업체, 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체 거래를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체는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죠. 예.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그 자체는 물론 그 부동산인 어떤 부동산 안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리스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지만 그 사업 그 자체는 동산으로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산으로 취급되는 그 상품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러한 매매를 중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 거래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real property. 근데 사업체 거래하면서 그 셀러가 그 사업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 부동산 자체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부동산 자체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은 다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다음에 퍼스널 프로퍼티. 네,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집기들이라든지 이퀴프먼트 혹은 트레이드 픽스처 이렇게 장비들 이렇게 그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팔게 되면 이런 물품들도 다 비즈니스를 위한 그러한 장비, 그러한 물품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그 영업권이라고도 말하는 굿윌이 있습니다. 네, 보통 사업체를 산다는 것은 사실 이 굿윌을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툴이니까요, 도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굿윌은 보통 한국말로는 영업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즉 그 사업, 그 비즈니스를 잘 번성하게 하는 어떤 명성, reputation, 소문이 난 집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established sale, 거기서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이라든지 식당이면 음식 맛이 좋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그 이익이 많이 나는 어떤 그러한 노하우, 그러한 어떤 기술, 그러한 사업 기술 혹은 지금까지 투자한 여러 가지 그 판촉 활동 그리고 고객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굿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체를 거래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거래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자체는 별로 이렇게 관여되는 경우가 많이 없고 관여되더라도 지금까지 배워왔던 부동산 거래 방식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랜트 디드로 이제 거래가 되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이제 퍼스널 프로퍼티 쪽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네. 이것을 확실히 거래가 됐다, 사고 팔았다 하는 증서로서 bill of sale을 그래서 주고 받게 됩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grant deed로 거래를 확실히 하는 거죠. 거래를 문서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이 굿윌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체를 구입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순이익이죠. 순이익이 얼마큼 나는지. 근데 이제 그 순이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총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서 각각 어떤 비용들이 나가는지, 그리고 비용의 각각 항목이 무엇이고 얼만큼 나가는지, 특히나 이거 직원이 있으면 직원 급여 및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보너스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리스텀이 중요합니다. 네, 리스가 많이 남아있는지, 다시 또 리스를 갱신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노하우를 이렇게 교육, 트레이닝을 이렇게 얼마나 시켜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상황을, 경쟁업체가 또 어떻게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 사고 파는 것이 이 동산이기 때문에요. 어떤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 원래 셀러가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담보로 해서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제 그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동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융자를 우리가 secured loan 혹은 secured transaction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기지 론이 아니라 혹은 트러스트 디드 론이 아니라 secured 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가 아니고 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 그럴 때는 이제 secured 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secured loan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romissory note, 이 약정서, 약속어음은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trust deed나 모기지 대신에 security agreement라고 하는 것이 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한다는 그러한 문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UCC1 Financing State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동산일 때 트러스트 디드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 카운티 오피스에 등기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마치 등기하는 어떤 publicly notice하는 공개적으로 이거를 공지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UCC라는 것은요. Uniform Commercial Code입니다. 상법은 상법인데 Commercial Code, Uniform입니다. 즉, 이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이 상법이 다 틀리고 하면 서로 이게 상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된 통일 상법을 마련해서 이 미국 내에서는 원활하게 이렇게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CC-1이라고 하는 어떤 그 financing statement, 어떤 이 채무 관계를 표시하는 그러한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동산을 담보로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인지 이렇게 기입을 해서 캘리포니아 Secretary of State에 이렇게 파일을 접수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산에 대해서 누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나 이 채무자가 어떤 디폴트, 지불, 그거를 못했을 때, 우선 변제 순위에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UCC1 Financing Statement를 사용해서, 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을 확실히 하는 것을, perfecting the security interest라고 이렇게 perfecting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체 바이어는 이 구매 계약을 하기 전에 이 UCC1 이 Financing Statement를 조회를 해서 이 해당 그 비즈니스의 어떤 장비들이
반복권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비즈니스, 모든 비즈니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그 안에 재고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고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리코 스토어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재고들이 많이 있겠죠. 그 재고들을 한꺼번에 같이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일을 우리가 bulk sale, 일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ulk sale 혹은 bulk transf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bulk sale 혹은 bulk transfer 할 때 셀러 쪽은 transfer라고 하고요. 사는 쪽, 바이어 쪽은 transferee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bulk sale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비즈니스 오너가 일단 도매로 물건을 사와야 되겠죠. 근데 그 물건 공급업자에게 그 대금을 다 지불하고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단 외상으로 사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즉 재고에는 벌써 이 재고를 납품한 납품업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재고 물품에 대한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 셀러가 그냥 이 재고를 팔아버리고 그 받은 대금을 갖고 어디 이제 도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어는 즉 트랜스퍼리는 그 크레디터에게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12일 그 거래가 발생하기 12일 전에 공지를 시작해서 크레디터가 잘 이 비즈니스가 매각된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본인의 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셀러로부터 그 에스크로 사무실을 통해서 이렇게 채권을 변제를 받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세일즈 텍스가 있는데요. 이 세일즈 텍스를 관리하는 해당 관청은 Board of Equalization, 그 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 리테일 하는 그 비즈니스에서는 그 소비자들로부터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파머시, 그 의약품 이런 것들은 이제 세금이 부과가 안 되지만요. 그래서 거래를 하시기 전에 이 셀러가 이 벌써 받아놓은 그 세일즈 텍스 분을 그 보드 오브 이퀄라이제이션에 잘 완납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명서, 클리어런스 리시트를 그 보드 오브 이퀄라이제이션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사업체 거래에 대해서